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양력입니다. 양력 11월, 12월, 그 다음에 2022년 1월에 소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띠 분들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11월, 12월, 1월의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985년 37세 을축생이 있습니다. 소띠에는 총 5개가 있죠. 그래서 을축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축년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을을 이렇게 극함으로 인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이라던가 어깨라던가 구부러진 곳, 몸에서 좀 부드러운 곳, 이런 곳이 많이 아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글자가 2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은 을이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극해서 재물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재관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건 관이라고 하고요. 이건 재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을의 강도에 따라서 이 사주팔자의 을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과 축을, 이 신축년에 이 신과 축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11월, 12월, 1월이 됐을 때 이 을생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운의 흐름을 보면 이건 토가 되고요. 신은 금이 되니까 원래 토생금, 그 다음에 금이 목을 극하는 금극목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11월, 12월, 1월이 되면 이것은 바로 수운이 됩니다. 수운. 수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한테 에너지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을이라는 글자는 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는 을한테, 목한테 물을 주게 돼서 나쁘지 않은데, 이 운의 흐름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를 압박하는 그런 그 인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9월, 10월은 신유술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11월 때부터 상당히 좀 약화되면서 본인한테 좀 일단 흐름 자체가 좀 좋은 쪽으로 일단 발전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해자 축을 지나게 되면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어야만 내실을 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을축생이 본인이 이제 37세가 되는데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8, 9, 10월에 본인의 역량 발휘를 잘 해왔다면 이렇게 11월, 12월, 1월에 한번 승진을 노려보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만약 을축생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축이라는 글자는 수를 곧 재물로 삼는데 바로 해자라는 글자가 축의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월이 되면 이것도 보시다시피 축이라는 소라는 글자가 1개, 2개, 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이라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축은 곧 액이라고 해서 병증을 유발하는, 특히 이제 그 한기에 의한 병증을 유발하는 글자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는, 경금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약해지는 지점이 되니까 특히 호흡기 질환이라던가 이런 게 특히 평소에 좀 약하셨던 분들이라면 1월에는 특히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7년 25세가 되는 정축생 같은 경우에, 정축생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이 일단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신이라는 글자는 정이 볼 때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글자는 이 정이라는 글자가 볼 때는 본인의 에너지를 써서 그다음에 재물을 벌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돼서 좀 상당히 좀 좋은 해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9월, 10월이 되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왕성해지니까 아무래도 이 정이라는 글자한테는 재물이 좀 더 왕성해지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만약 이 정축생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25세가 된 지금 이제 젊은 친구 중에서도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중에 만약에 이렇게 11월, 12월, 1월이 되면 만약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재물의 관리가 좀 더 중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이라는 글자가
해자축월을 지나면서 조금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월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 8, 9, 10월에 돈을 벌고 11월, 12월, 1월에 돈을 관리하면서 진짜 자기 돈으로 만드는 시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제 25세가 되는 정축생이 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이제 재생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재가 되고 해자축월은 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만약에 이제 사회에 진출하려고 본인이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11월, 12월, 1월이 일단 나쁘지 않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25세가 되는 우리 지금 막 이제 대학 졸업해서 사회를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약 사회에 이미 진출했다고 한다면 특히나 본인의 노력에 의한 어떤 그 개인적인 명예를 취득할 수 있는 월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약에 본인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면 본인한테 좀 더 압박 인자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마디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실을 기하고 본인의 그 개인적인 어떤 스펙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특히 윗사람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11월, 12월, 1월에 본인한테 주는 어떤 부담감을 덜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49년 73세가 되는 기축생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12월, 1월이 일단 나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생한테 이 소띠한테 이 해자라는 글자는 재물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근데 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한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돈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본인 노력에 대한 결과물, 본인 노력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운이 오게 되면 본인이 환경적인 요인에서나 개인적인 요인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 결과값이 일단 좋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1949년 73세가 되는 기축생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 토가 되고 지지도 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는 원래 토생금에서 요건 이제 식신 영역이 되는데 본인이 뭔가 재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11월, 12월, 1월이 되면은 해자축월이 와서 한마디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자축월은 본인의 어떤 노력을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얻기에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축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 9, 10월에 기축생이 뭔가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서 뭔가 해왔던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공부가 됐던지 간에 아니면 일적인 면이 됐던지 간에 아니면 그 이외의 것이라도 본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휘했다면 11월, 12월, 1월에는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월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73세가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일단 있으시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이 되면 이렇게 축이 3개가 이렇게 겹치게 될 때 특히 좀 유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특히나 1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이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73세 분들 중에 평소에 새벽 등산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신축년에 1월이 됐을 때는 좀 새벽에 등산하시는 거나 아니면 새벽 공기를 쐬는 것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61년 올해 61세가 되는 신축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축생이 이렇게 신축년을 본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이 되면 일반적으로 안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축이라는 글자가 좋으면은 만약에 좋았던 글자라면 어쨌거나 두 개가 이렇게 더블이 되는 것이니까 에너지가 보통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강화되면 좋은 글자는 더욱 좋고 안 좋은 글자는 더욱 안 좋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신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11월, 12월, 1월을 보게 되면 수라는 글자가 왕성해지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가 본인의 에너지를 뽑아내서 결국에는 2월, 1월, 3월이 될 때 그러니까 2월, 3월, 4월이죠. 그러니까 2022년 이민년에 2월, 3월, 4월이 될 때 굉장히 유리한 어떤 고지를 마련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이라는 글자에 호랑이라는 글자는 이 신한테는 재물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본인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때가 바로 11월, 12월, 1월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원래 이 신이라는 글자는 본인과 유사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의 인물과의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쏟는다면 좀 더 자신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신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겹치면 병이라는 글자를 끌어와서 본인한테는 개인적인 명예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해자축월 11월, 12월, 1월에 주변 인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뭔가 일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2월, 3월, 4월의 재물운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면 상당히 좋은 월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글자들이 다 방위로 보면 굉장히 차가운 방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좀 어두운 시간에 해당하고 특히나 심혈관이라든가 심장, 혈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11월, 12월, 1월에 더욱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둡고 추운 기운은 좀 지향하고 항상 밝고 따뜻한 기운을 지향하는 것이 일단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야외에서 햇볕을 보면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은 밝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남쪽으로 움직여서 본인의 에너지에 좀 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마지막으로 1973년 49세가 되는 개축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해자축월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 개라는 글자가 뿌리를 얻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록이라고 해서 이 개가 자를 보면 곧 걸록에 해당하고 해를 보면 제왕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곧 이 천간에 있는 글자가 굉장히 왕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에너지가 점점 강화되니까 일단 본인이 활동하기에는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더구나 이 신축년의 신이라는 글자는 원래 본인을 돕는 글자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의 입력이 그동안 많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본인의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이 11월, 12월, 1월에 본인의 에너지가 좀 더 강화될 때 활동력을 강화시키고 2월, 3월, 4월에 봄이 와서 이 개축생이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는 것이 바로 11월, 12월, 1월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개라는 글자는 이것 자체가 이제 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가 굉장히 왕성해지게 되면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것이 본인의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에 의해서 본인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원래는 이제 8월, 9월, 10월에 본인의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해서 특히 이 신이라는 글자가 8, 9, 10월에 왕성해질 때 본인을 위한 공부를 한다거나 본인의 자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만약 했다면 사실은 11월, 12월, 1월에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특히나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내년에 본인의 활동을 증강시키는 그런 원로 삼으면 좋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개축생이 8월, 9월, 10월에 본인의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공부라던가 아니면 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특히 이걸 11월, 12월, 1월에 본인의 경쟁이 약화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에너지를 빼앗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물들까지도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개축생이 다른 곳에 임이라는 글자가 더 있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한 특히 개축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신축년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개가 볼 때는 곧 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문서에 관련된 사항이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개축생이 만약 부동산 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신축년에 이 문서 재산이 특히나 이 해자축월에 굉장히 왕성하게 돼서 본인이 부동산에 의한 매수 매도에 의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축생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1월에 좀 더 집중해서 개인적인 사업 역량을 좀 더 발휘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일단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1년 신축년 양력 11월, 12월, 1월에 소띠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